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상반기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할 텐데요. 사실 은행 공고가 이번 상반기에 얼마나 뜰까? 사실 상반기엔 잘 안 뜨는데 뜨기는 할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국민은행이 반가운 채용 공고를 띄웠습니다. 여러분이 참 기대치 않았던 공고인 만큼 최선을 다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할 텐데요. 빠르게 완성 후 제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문항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좀 따라가다 보면은 충분히 복붙이 가능한 문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부 문항만 조금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고 나머지는 복붙하고 글자 수만 채워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글자 수만 채워서 제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모든 자기소개서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 이 서류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외적으로 뭔가 작성을 하거나 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이 조금 더 우선시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합격하셨던 분들을 보면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막 작성을 엄청 잘하신 게 아님에도 붙는 분이 계시고 정말 잘 작성을 하셨음에도 떨어지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는 그 외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한다는 거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AI 검사를 또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AI 검사 공들여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은행 자기소개서만 별도로 첨삭을 진행하는 하진 않고 이 맞는 과정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맞는 과정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은행용 문항부터 작성 가능하니까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민은행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희망 직무, 기업금융 또는 자산관리를 선택한 이유를 2000바이트로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문항이 되게 뻔해 보여도 2000바이트로 쓰기가 또 복잡해 보이지만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문항이거든요. 다만 글자 수가 많아서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지원 동기에 조금 더 글자 수를 더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지원 동기 적는 문항은 맞고요. 직무 지원 동기와 은행 지원 동기를 합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국민은행 지원하게 된 계기부터 물었으니까 은행 지원 동기부터 쓰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하셨을 때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소개서 문항이 조금 더 부드럽게 답이 흘러갈 수 있기 위해서는, 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웬만하면은 직무 지원 동기부터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은행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은행부터 쓰게 되면 뒤에 직무를 또 써야 돼서 굉장히 문항이 좀 답변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직무 쓰고 은행 쓰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자기소개서 강의에서 몇 번 말씀드려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여러분이 하셨던 일들을 쭉 나열을 해주세요. 뭐 어디 아르바이트, 어디 팀플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분의 최종 목표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국민은행이 이전에 UB로 딱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업금융자산관리가 뭐 UB 안에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표를 정확하게 수립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직무 WM일지, 기업금융일지, 뭐 기술금융일지 이런 걸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대상을 위해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어떤 직무를 꿈꾸게 된 계기에는 나의 경험이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했던 일들을 쭉 나열을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가장 많이 했던 활동을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개인 사장님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어. 그러면은 나는 좀 소상공인을 위한 자산관리를 하고 싶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상과 직무를 정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먼저 수립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갖게 된 경험을 하나 혹은 여러 개로 해서 여러분이 지원 동기를 갖게 된 경험을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은행이 그 목표에 부합한 이유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건 어렵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포털 사이트에 국민은행,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직무 분야, 그리고 1위 최초, 뭐 소상공인 1위, 국민은행 소상공인 1위, 국민은행 WM 최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홍보용 기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네 라고 여기에 착안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달 자기소개서 하신 분들은 지원동기 작성하신 거에 300자 버전 그거 갖고 오시고 밑에 국민은행에 대한 조사 추가적으로 넣어서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항은 직무 희망 동기 1000바이트와 국민은행인 이유 1000바이트로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직무가 은행의 중요한 이유를 같이 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선택 기준을 넣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1번 문항이 지원동기 치고 지원동기 사실 이 두 개 합쳐서 500자로도 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00바이트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해야 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무를 선택했고 나는 이 직무를 선택한 이후에 어떤 기준으로 은행을 선택하는지 이 직무에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여기에 풀어주셔야 되고요. 국민은행이 부합한 점 정리해 주셔야 되고 1번 문항이 아니면 여러분이 쌓아오셨던 직무 노력을 따로 자랑할 문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남는다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직무 노력을 좀 자랑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지도 제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국민은행에서 어떠한 행원 혹은 금융인으로 성장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 글씨가 목표부터 언급이 되었죠. 그래서 경험 당시 어떠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성과를 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목표 대상, 소상공인 W면 소상공인, 뭐 스타트업 대상이면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체감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경험 하나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2022년도 하반기 템플릿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혹시 22년도 하반기에 쓰셨던 분들은 그거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혹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예시에 제가 이 버전 사용했어요. 하면서 항상 나는 어떠한 업무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런 성과들을 도출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목표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 소상공인, 스타트업, 뭐 자산관리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대요. 이 외에도 여기에서 제가 직무 노력 같이 자랑할 수 있으면 자랑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같이 자랑해 주시면 돼요. 우리 글자 수 늘려야 돼요 어차피. 이 외에도 내가 A와 B한 것들을 하며 내가 정한 이 목표와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이 직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직무 지원 동기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왜 국민은행인지도 같이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처럼 어떠한 행원으로 성장하고 싶어 어떤 은행을 희망했습니다. 나 이 목표 되고 싶어서 너희 국민은행 지원을 했어. 왜냐하면은 특히 내가 지원한 이 직무의 경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직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원할 은행은 이런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진짜 뭐 예를 들어 소상공인 W이 너무너무 되고 싶었다? 네, 소상공인 자산관리자를 할 수 있는 은행은 많은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이런 건데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몇 없더라고. 근데 찾아보니까 국민은행 너희가 이런 걸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 난 다른 데 가고 싶어도 안 가. 그냥 여기 선택할래 라는 흐름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제가 우리은행 면접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1금융에서 1금융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특정 분야의 금융이 있는데 이 금융을 내가 지원한 은행에서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금융을 하고 싶어서 타임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처럼 여러분이 진짜로 나는 이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딴 데보다 국민은행이 이런 게 있어서 난 진짜 여기에 가고 싶어져 라고 여러분 스스로 간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료 조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절해서 찾아보니까 국민은행은 몇 가지로 되게 부합하더라 내가 찾는 은행에.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러한 측면 때문인데 왜냐면 직무는 이런 게 중요하잖아. 근데 국민은행 너희가 우리 검색한 거 있죠.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와 내가 성장하고 싶은 이 직무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했어 라고 하는 걸 뭐 첫째, 둘째, 많으면 셋째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둘째까지 딱 쓰시면은 글자 수 정리될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내가 여기를 지원했어. 입행 후 이러한 KB 국민은행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 거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 22년도 하반기 예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위한 기업의 잠재력 갈고리래요. 정성적 평가로 기업금융의 폭을 넓히는 KB 국민은행에서 이러한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인데요. 저 예시를 들 때 국민은행에 대해 하나도 검색 안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하고 겹칠까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 그대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자료조사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스타트업 기업 및 개인자산 관리자로 성장하고 싶어서 국민은행을 선택하게 됐대요. 왜냐면 봐봐 나는 중소기업지원공단 스타트업 대표 인터뷰 활동 등을 했대요. 내가 한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직접 기업 고객을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걸 하면서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어. 내가 느낀 이 직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험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 이러한 금융 전문가, 스타트업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희망했어. 이 외에도 경제학회에서 기업 분석 활동도 하고 이러한 리포트를 분석하면서 이런 걸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가 이런 이유로 중요해서 난 이 직무가 되고 싶어 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렇게 화려한 경력이 있지 않아도 돼요. 특히 상경계열 졸업하신 분들은 관련한 팀플들 했던 거 쭉 나열하신 다음에 여기서 중복적으로 나오는 거 찾아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내가 이런 활동도 하고 이런 리포트 분석을 하면서 중요성을 알았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인의 안정적인 자산 유지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문 관리자로서의 성장을 희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또다시 소제목으로 넘어와서 국민은행 지원 동기로 넘어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 대상 금융인으로 성장하고 싶어 이러한 기업과 개인 금융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은행을 희망했대요. 특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직무의 경우에 개인 고객 WM만큼 고객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은행에서 근무를 희망하게 됐대요. 그래서 은행을 찾던 중에 국민은행이 두 가지로 부합했는데, 첫 번째는 스타트업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대요. 뭐 스타트업 전문 지원관을 갖고 있어서 이렇기 때문이다. 둘째, 고자산과의 WM 흐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걸 하기 때문이다. 입행 후에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딱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즉, 나 정말 스타트업 도와주고 싶은데 보니까 와, 다른 은행들은 스타트업 전문가도 없고 뭐 대부분 고자산가일 텐데 고자산가나 뭐 기업 간의 네트워크도 없는데, 야, 국민은행을 갖고 있어, 여기가 아무리 봐도 딱인 것 같아 라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세뇌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찾아서 여기에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할이 모호한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역할 범위를 스스로 판단하여서 주체적으로 일을 수행했던 경험인데 1200바이트예요. 글자 수 그렇게 뭐 많지 않고요. 여러분이 주도성을 묻는 문항이라고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문항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새로 써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2, 3, 4번 다 복부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2번 볼게요. 주도성을 묻는 문항이어서 여러분은 여기에 뭐만 넣어주시면 되냐면 기존에 쓰시던 도전, 혁신, 주도성 문항에 역할이 모호했고 범위를 스스로 판단했다라는 얘기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대부분 만능자 소설을 500자 버전으로 갖고 계실 거잖아요. 거기에 이 내용으로 100자만 추가해주시면 바로 완성해서 제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 작성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나 영업 혹은 디지털과 관련된 소재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한정 지어드리는 이유는 이걸 한정 짓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혀 은행과 관계없는 얘기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뭐 독서 활동을 했을 때 뭐 전혀 관계없는 뭐 마케팅 활동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은행하고는 조금 다른 정적인 활동들을 자꾸 갖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정을 지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융이나 영업, 고객을 만났거나 디지털 관련한 일을 할 때로 한정을 지어볼게요. 하면서 주도적으로 성과냈던 경험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 중에 인턴이라서 신입이라서 별다른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가정해 주시면 돼요. 왜? 역할이 모호하다는 이유는 나한테 뭐 특정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인턴이라서 신입이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서 나한테 어떤 역할이 딱히 주어지지 않았던 경험은 언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일을 했고 왜 그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주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했다라는 흐름으로도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항을 묻는 의도가 뭐냐면요. 결국 조직에서도 나는 딱히 주어진 업무가 없지만 조직 자체가 바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목표를 해야 할 때 그때도 자발적으로 조직을 위해 좀 움직이고 최선을 다할 사람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재를 찾으실 때 영업을 하는 곳에서 혹은 매출이나 목표 달성을 해야 하는 곳에 있을 때 뭐 홍보 업무를 했다던가 제휴 업무를 했다던가 뭐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업무를 자발적으로 한 소재를 찾아봐 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고객 응대나 영업 업무를 할 때 다른 사람들 다 판매하는데 나 신입이라 딱히 영업 목표가 주어지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영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요만큼은 판매해야지라고 목표하고 나 판매했어 라는 얘기. 혹은 금융 관련한 공모전이나 어떤 역할을 하는데 내가 신입이었기 때문에 후배였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떠한 이유로 딱히 어떤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내 역할이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때 내가 그래도 나도 성장하고 우리 팀도 조금 더 자료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조사, 이 부분에 대한 자료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자료조사를 해줬어.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역할을 맡아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어떠한 목표가 주어졌으나 나는 뭐 다들 바빴기 때문에 혹은 업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목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역할이 되게 모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떠한 이유로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어떠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바빠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혹은 내가 이 역량을 발휘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는 이런 기준을 발휘해서 어떠한 역할을 자처했대요. 그래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내가 역할로서 어떻게 노력한 결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입행 후 하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죠.
은행에 주로 쓰시는 도전적 소재에 역할이 모호했었던 상황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역할을 판단했었는지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볼 텐데 만능자 소설 고객일자 갖고 왔어요. 좀 잘 맞는 소재인 것 같아요. 외적인 업무를 도와 매출 증대를 이뤘대요. 전자매장 근무 당시 인턴으로서 제휴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며 매출 증대의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주변에 새 아파트가 세워지며 이러한 상황이었으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우리 조직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점장님이야 직원들이 이렇게 판매했지만 나는 인턴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맡아서 판매할 수 없었어요. 난 인턴이기 때문에 역할이 모호하고 업무가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나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친화력을 발휘해 이 제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와 어떻게 보면 기준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러한 사람들이 어떨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첫째 어떻게 했고 둘째 어떻게 했고 셋째 어떻게 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물론 여기선 이 예시는 한 일이 되게 많아요. 뭐 입주자 카페도 찾아볼까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아마 이걸 예시 보시는 분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다라고 여러분이 임의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우리 카페에 메뉴가 안 팔렸는데 나는 너는 그냥 뭐 이거 카페 커피만 만드는 바리스타니까 홍보까지 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나도 매출에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어떠한 행사를 해서 어떤 판매를 해서 고객을 끌어왔다. 이런 내용으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된 결론을 도출했던 경험. 이거 그냥 협업이나 갈등 소재 묻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다만 넣으면은 바로 끝나는 문항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마찬가지로 금융, 영업과 관련된 소재에서 목표 달성에 대해 의견이 갈렸던 경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이렇게 하자고 했고 누구는 저렇게 하자고 해서 의견이 갈렸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왜 우리 면접 가면 항상 갈등을 해결하는 나만의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자기소개서 질문으로 만들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만의 갈등 해결 방법으로 의견을 통합 수렴했었다라는 내용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된 결론을 했더니 더 큰 성과가 나왔다라는 것만 이 문항에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팀플에 관한 얘기를 너무 쓰고 싶으실 거예요. 사실 진짜 누가 봐도 팀플 문항, 팀플에 대한 얘기를 묻는 문항 같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지만 웬만하면 우리 자기소개서 직무적 값도 높여주기 위해서 팀플이지만 고객이라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아까 소상공인을 정했으면 소상공인, 기업금융이면 기업금융 이렇게 정리했죠. 이런 것처럼 은행에서 다루는 고객 대상으로 여러분의 팀플 내용을 좀 좁혀주시거나 아니면 금융이나 영업과 연결 지은 걸로 찾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항을 왜 묻냐면은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될 수 있어요. 조직 내에서 판매 방식에 대해서 행원들끼리도 갈릴 수 있고 또 다른 IT 부서랑도 갈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 조직 융화적인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묻는 거라서 그 어떤 갈등도 이 문항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반분들은 이거 협업 갈등 중에 찾아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떠한 의견 통합, 협업, 갈등 해소 등을 통해 성과를 끌어낸 경험이 있대요. 당시 목표가 있어 다들 열심히 참여하고 다들 어떻게 일을 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대요. 다양한 의견이라고 해서 꼭 3 이상 써야 돼요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둘로 쓰셔도 충분히 여러 의견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충돌을 했고 두 의견 모두 옳았다고 생각했대요. 이렇게 의견이 주장이 생겼고 갈등이 생겼고 두 의견 모두 옳다고 생각했다. 혹은 이렇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라는 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옳기 때문에 혹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뭐 벤치마킹도 하고 사례조사도 하고 데이터 확보도 해서 의견을 융합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입행 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갖고 계신 협업 갈등 소재에 내가 어떻게 융합했는지만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 볼게요. 협업 1차 사용을 해봤어요. 앱 개발 프로젝트 당시 각 팀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전 1위를 달성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렇게 전공자가 모여서 이러한 결제 앱을 제가 아까 팀플이라고 해도 고객하고 연결 지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소상공인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에 기존 사례를 찾고 이렇게 노력했으나 경영팀은 이렇게 하자고 했고 코딩팀은 이렇게 하자고 했고 디자인팀은 이렇게 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먼저 주장의 근거를 파악했고 둘째 벤치마킹했고 그리고 셋째 합의점을 도출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대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의견들을 융합하기 위해 했던 노력을 여기에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되고 어떻게 의견 갈렸는지만 자세히 풀어주시면 1200바이트 금방 찹니다. 그래서 입행 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복부 금방 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 4번 문항 빠르게 볼게요.
소속된 조직 안에서 오랜 관습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했던 노력을 2000바이트로 쓰래요. 글자 수 많다고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1000바이트 곱하기 2로 500자 500자 두 개 작성해 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관습이라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굳이 원칙에 꽂히실 필요 없이 이 관습 때문에 업무 속도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던 관습, 혹은 고객의 똑같은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던 관습, 원칙적인 문제 등을 해소한 경험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쓰실 분들은 고객의 불만이나 고객의 불편이 계속된 상황을 해결한 경험, 그러니까 고객 관련 소재를 그냥 갖다 쓰셔도 되죠. 고객 불만을 해소하신 거니까. 판매 실적이 저하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한 경험, 이것도 오래된 관습, 뭔가 방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됐고 그 관습을 해소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매출을 높인 거죠. 그리고 재고 부족 등의 문제를 방치했는데 내가 이걸 해결한 경험. 사무 업무를 했거나 동아리 경험에서는 업무가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돈 관리거나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방치가 되었던 거를 내가 해결했다라는 내용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서 우리 한 달 회원분들은 창의 1차 쓰셔도 되고 원칙 윤리 1차 쓰셔도 되고 주도성 1차 쓰셔도 되고 고객 1차 쓰셔도 돼요. 뭐든 괜찮으니까 조직에서 계속해서 방치되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관습을 타파하고 성과를 이뤄냈대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관습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이 관습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이유로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관습을 그냥 보지 않는 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에 타파하기 위해 주변 설득도 하고 자료 조사도 하고 주도적 행동도 해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 성과를 달성했대요. 라고 하면 템플릿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예시 볼게요. 창의 1차 활용했습니다. 카페 근무 당시 출근 시간 프로모션 시도해서 매출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대요. 자 볼게요. 다량 판매를 위해 판매량이 저조한 디저트 메뉴도 판매량 이상으로 발주하는 관습이 있었대요. 매출 저하했던 거 쓰시되 그 안에 관습을 여러분이 임의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출도 저조했고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첫째 이렇게 노력했고 둘째 이렇게 노력했고 셋째 이렇게 노력한 결과 전 메뉴 매출을 높일 수 있었대요. 즉 여러분이 그냥 쓰시는 고객이든 창이든 뭔가 고객 불편을 해소했던 뭔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이것처럼 관습만 하나 넣어주시면 4번 문항도 금방 마무리가 되고 이런 거 2개 1000바이트씩 2개 해서 한 1990바이트 이상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문항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문항 보고 당황하셨을 수 있지만 사실 다 쉽게 복붙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여러분 문항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1번만 조금 문항을 새로 써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1번만 조금 빠르게 작성하시고 2, 3, 4는 복붙하고 부족한 글자 수, 부족한 내용 채워서 빠르게 제출하고 필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AI 검사 꼭꼭꼭 공들여서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국민은행 면접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